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토요일 제신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4.10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일이 오는 21일입니다. 이제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울산은 아직 여야 본선 대진표를 확정짓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만큼 후보자들 간 대결이 치열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현재까지의 울산 총선 어떻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지 전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여야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울산 총선에서 표면적으로 여야 본선 대결 구도가 확정적인 곳은 6개 선거구 가운데 남구 을과 울주군 두 곳입니다. 남구 을은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예비후보 간 2파전이 확정적입니다. 고전이 예상됐던 김기현 전 당대표가 박맹우 전 시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했고 박성진 예비후보도 신기명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여야 1대1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울주군도 서범수 의원이 경선에서 이기면서 단독 입후보한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전 울주군수와의 1대1 대결이 확정적입니다. 나머지 4곳의 선거구는 야권 단일화 군소정당 후보들의 출마에 따라 다자 대결 구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 동구는 국민의힘 권명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노동당 이장우 후보,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강희열 예비후보 간 4자 대결 구도를 갖췄지만 야권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아직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중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예비후보가 공천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성민, 김종윤, 정영국 예비후보 등 3인을 대상으로 한 경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9일 있습니다. 특정 후보가 50%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1, 2간 결선 투표로 공천 후보를 가려야 합니다. 중구는 여기에 개혁신당의 이철수 예비후보가 가세한 상태입니다. 북구는 국민의힘 박대동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고 범야권 단일화 후보로 진보당 윤종호 후보가 확정됐지만 여기에 반발해 이상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예고하면서 3파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구갑은 울산에서 가장 복잡한 선거 양상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은수 변호사를 인재영입 케이스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울산 남구갑을 국민공천제 적용 지역에 포함시키면서 이채익 의원과 4명의 도전자에겐 일단 공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현역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4명의 예비후보는 국민공천 신청에 응하면서 공천에 재도전했고 또 다른 신인들의 공천 신청 여부가 주목됩니다. 그 결과 발표는 오는 15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공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일단은 향후 행보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남구갑은 또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로 당적을 옮긴 이미영 전 시의원과 우리공화당의 오호정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상태여서 선거 경쟁 구도가 가장 복잡한 상황입니다. 오는 21일 총선 후보자 등록을 보름여 앞둔 울산 총선, 아직 야권 단일화, 무소속 출마 여부 등의 조정 과정 등을 거쳐야 보다 확실한 여야 대결 구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제시엔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로 A씨를 지난 7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불법 인쇄물 수천 부를 제작해 울산 관내 B회사 출입문에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성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여성 정치 참여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통한 여성 정치 참여의 의미와 이를 통한 변화를 주제로 강연과 선거 홍보관 관람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울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투자지원 TF는 석유화학업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적기 준공과 투자 촉진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출범식에는 산업부 정책관과 울산시 석유화학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110조 원 규모의 10대 제조업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울산에서는 S-오일 샤힌 프로젝트와 SK 지오센트릭의 ARC 프로젝트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이어 지난 7일 울산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던 의대 교수들까지 가세하며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인턴을 제외한 울산대병원 전체 전공의는 106명. 이 중 현재 병원을 지키고 있는 건 고작 10여 명입니다. 울산대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일주일 넘게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응급실 수용 환자도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병원에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울산 지역 일부 종합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이미 100% 포화 상태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보가 이뤄졌지만 복귀 움직임은 미미합니다. 오히려 의대 교수들까지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난 7일 밤 긴급총회를 연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순차적인 진료 축소는 불가피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사직서를 써서 비대위원장님한테 다 드리면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제출하신.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이탈마저 현실화될 경우 의료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제부터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산대병원도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시행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지역 응급의료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울산시와 소방본부, 울산응급의료센터 등 7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기관별 대응 상황과 응급도에 따른 환자 이송체계 점검,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의료기관과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어제 울산을 방문해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송 차관은 어제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열린 자율운항 실증 선박인 1800TU급 컨테이너선 포스 싱가포르 명명식에 참석해 축하했으며 정부에서도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차관은 명명식에 이어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고 소비자 체감 물가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자율운항 선박 명명식에 참석자 울산에 온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울산시의 해양수산 분야 현안 사업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울산시는 해양 레저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서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을 해양 레저관광 거점 사업에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울산항의 열악한 배후단지 확보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3단계 호환 조성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소산업 거점 지역으로 최적지인 울산 신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 9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정부화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를 갖고 4개 분야 81개 사업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정부화 사업에는 AI 기반 온라인 중량 화물 플랫폼 실증 사업과 지능형 도시 조성 사업 등에 총 901억 2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1%, 90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울산에 일어나는 소식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JCN 이슈인 뉴스, 오늘은 천미경 울산시 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울산시의회가 8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천미경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문제라든지 보육정책 이런 분야에서 촌철살인 똑똑한 질을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 비례대표이면서 초선 의원으로 운영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게 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분들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8대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이란 이런 중요한 우리 중책을 맡아서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직전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정치락 전 의원님이 그 탁월한 리더십과 열정으로 8대 시의회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기에 예. 그 후임으로서 많은 부담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제가 그간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의회 운영에 관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배워왔기에 그 노하우를 잘 살려 우리 8대 시의회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습니다. 네. 말씀이 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학습이 돼 있습니다. 같은 당의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기 임기 동안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작년 우리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의 그 극복 대안으로 지방 그 시대를 천명하고 또 많은 청사진을 제시하였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 중앙에 집중된 많은 권한과 역할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부의 권한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막강해질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가 가진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네. 또 이번에 우리 시의회 그 청렴도가 2등급에서 지난 평가 대비해서 2단계나 상승했습니다. 예, 올랐군요. 예. 더 나아가서 우리 향후 이제 종합 청년도 1등급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년 시책 그 발굴이나 예. 그리고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우리 청년의회 구현으로 시민들의 믿음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말이죠. 8대 시의 전반기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음을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은데 전반기 의정 활동하신 거 잠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특별히 느낀 점 같은 게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네, 지난 1년 그 9개월간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거든요. 예. 많은 현장을 누비고 또 많은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그 시민분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연구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예. 어떤 일이든지 지나고 보면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저 스스로 이제 최선을 다해왔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네. 전반기 동안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후반기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예.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또 의회 그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예.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 들으셨죠? 지금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똑똑 떨어집니다. 예, 잘하실 것 같은 기대감 드는데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께 제가 한 30초 더 드릴 테니까 인사하시고 끝내죠. 네, 우리 의회의 그 많은 시민분들의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거고요. 항상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야를 불문하고 시민의 그 편익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울산에서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도록 살기 좋은 울산 만들기에 더욱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책을 해주시면 그 질책을 발판 삼아서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잘못하시면 제가 여기 이 자리 모시고 질책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울산시의 천미경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일 북구 효문 사거리 고가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한 사고는 승용차를 운전한 20대 남성 A씨의 음주 운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채취한 운전자 A씨의 혈액 분석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며 이후 회복되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전 울산 시민으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1년간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 시민은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최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사고를 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등의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5개 구군에 풍수해 보험료 가입이 5억 원을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과 호우, 강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할 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정책 보험으로 울산시가 5억 원, 구군이 5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의 보험료가 투입됩니다. 주요 보장 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온실, 그리고 상가, 공장 등으로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내 7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전문 지원 기관을 지난해 23곳에서 올해 31곳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울주군과 북구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교외 소외 지역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기관 8곳을 더 늘려 어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문 지원 기관들은 난독 학생과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 다양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심층적으로 검사하고 진단해 맞춤형 전문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JCN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